구자명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만약에 얘가 요즘 우리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면 10중 8구 소시민입니다. 자, 나시를 보시면요. 저문강에 삽을 씻고라는 느낌이 들어올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저물다라는 것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그렇지. 저물다 세모. 어둡다 이미지니까. 자, 그리고 삽 있잖아, 삽. 자, 삽 네모 한번 쳐봐. 이걸 통해서 화자는 어떤 신분의 사람일까? 그렇지. 노동자. 도시 노동자. 자, 그리고 나서 강 있잖아요, 강. 자, 강 동그라미 치고 적어보세요. 강은, 자, 흐르면 인생이라는 뜻이야. 인생, 역사 이런 뜻이거든요. 이따 다시 한번 강의할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강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두운 인생에 삽을 씻는 거니까 자, 내용 전 머릿속에 들어오지. 어떤 내용일까? 도시 노동자의 고달픈 삶이 주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산업도시화 얘기야. 자, 됐으면 여기까지. 자, 시작. 가시 읽고 28번 푸는 거야. 그리고 오답을 지워 나가는 거야. 그다음에 나시 읽고 다 풀고요. 가시 읽고 가에 해당하는 거 다 푸는 거고, 나시 읽고 나머지 다 푸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가 읽었어? 네. 그러면 28번에서 답이 아닌 거 지워 나가야지. 그렇게 한 거야? 네. 그래. 야, 너 1번 지웠어?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부정적 상황이잖아. 그럼 당연히 뭐야? 괴로워하고 있잖아. 그럼 맞는 거지. 여기서 묻는 건 부정적 상황이니 그걸 묻는 거잖아. 1번은. 그렇지. 2번 그렇지. 그렇게 나가야지.
쉬웠어. 이게 조금 아쉬운데? 잠깐만. 그렇구나. 이거 좀 잘 생각해야 되고. 이거 맞았어. 이거 조금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지. 잘했다. 야, 잘했어. 잠깐만 보자.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자, 1분. 그렇죠. 어이, 이제 잘 푸네. 그렇지. 참, 조금만 더. 그렇지, 그 애매했지. 30번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중요한 건 문제를 풀 때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답을 지우는 게 중요해. 그거는. 왜냐면 늘 매력적인 오답이 숨어 있거든. 국어는 매력적인 오답을 피해야 돼. 매력적인 건 세상에 두 가지 있다 그랬어. 오답과 나. 자, 같이 하자. 여기 우리 동네 구자명은요, 사실 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성. 그래서 가부장제에서의 여성의 고달픈 삶이 주제입니다. 가부장제의, 자, 여성의 고달픈 삶. 자, 적으세요, 주제. 여성의 고달픈 삶. 여성의 고달픈 삶. 그래서 여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현대 여성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 반에는 이제 여성이 없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자, 볼게요. 자, 맞벌이 부부. 자, 맞벌이 부부. 자, 우리 동네 구자명시. 왜냐면 여성은 없죠. 이쁜 여인은 둘이 있죠. 꽃은 있죠. 우리 반에 꽃은 두 송이 있습니다. 자, 괜한 얘기한 것 같고요. 자, 맞벌이 부부. 자, 우리 동네 구자명시. 어떻게 체크해야 돼? 우리가 눈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화자가 드러났지. 맞벌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거 뭐니? 산업도시와 가난. 됐습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7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씨는, 자, 구자명씨 동그라미 대상이고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고달픈 삶이잖아요. 고달픈 삶. 아침 햇살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졸아요. 자, 존다 우리가 세모. 고달픈 삶이죠. 경기도 안산 이런 거 네모 쳐야 돼. 이거 네모 쳐야 됩니다. 구체적 지명이 나왔습니다. 구체적 지명이라고 써봐.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어떻게 해야 돼 표시? V표 하셨어야죠. 감각적 시어니까 존다 고달픈 삶.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이건 뭐야? 밖에 배경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표현인데 어떻게 합니까? 졸아요. 우리 구자명 씨는. 자, 이 구자명 씨는 현대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래, 저 10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을 물린 시간이고 또 저 10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 시중 든 시간이고 그래 저 10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자 남편을 위해서 버린 시간일 거야. 이거 세 줄 묶어봐. 이 세 줄 묶고 화자는 구자명 씨에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니? 그래 안타까움인데 그 안타까움 맞아. 그거를 두 글자로. 그렇죠. 가야죠. 연민이죠. 아따 잘하네 우리 애기들. 자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 연민 옆에다가 적어.
자, 바로 여성의 희생이죠. 여성의 희생. 희생하는 거죠. 여성의 희생입니다. 자,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고단한 하루 정확하게 보여줬죠? 자, 세모 잡고요. 잠 속에 흔들리는 편지꽃 아픔. 그럼 지금 누가 아픈 거야? 구자명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편지꽃이 의미하는 건 뭐야? 구자명이죠. 이해가죠? 이런 걸 동일시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밑에 대꾸되어 있는 거 보여? 형식이 유사하죠. 안개꽃, 멍해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아픈 물결, 멍해 물결.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여자가 바쳐든, 여자 누군데? 구자명, 그렇지. 여자가 바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쉽게 갈까? 여자가 바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라는 것은 여성의 희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성의 희생.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그쵸? 왜? 구자명씩 꾸벅꾸벅 졸고 있잖아. 근데 그 향을, 그 죽음의 잠을 향하여 그냥 가는 거야? 아니면 거부의 화살을 당기는 거야? 거부의 화살을 당기는 거야. 이렇게 쫙. 됐습니까? 그럼 이거 자체는 태도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죠. 긍정으로 봐야죠. 됐습니까? 극복 의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다 적어보자.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에다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거부.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거부.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 상황에서 여기 구자명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죠? 행동적 노력을 하고 있죠. 그 행동적 노력이 뭐야?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따라서 노력이니까 극복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읽었으면 됐습니다. 자,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면 또 한 2, 30분 갈 것 같아가지고. 자, 통과. 여성에 대한 삶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자, 바로 갈게. 오늘 할 게 너무 많다. 나시 갑니다. 전문 강의 사볼 씻고. 자, 집 한번 봐, 이제. 자, 아까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잘했어요. 자, 저물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둡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잘했어. 자, 삽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 노동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농민이 도시로 올라오면 도시 노동자. 하지만 이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자, 강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이 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자,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건너다의 의미로 나올 때. 강을 건너다, 빠지다. 요런 의미로 나올 때는요. 자, 이것은 이별이나 죽음,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별이나 죽음, 뭐 절망, 이런 것들 얘기해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건너면 죽는 거야. 그렇지? 자, 건너다 빠지다는 이별 죽음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흐르다로 볼게요. 자, 강이 흐르면 우리 아는 노래 있죠? 역사는 흐른다. 그렇지. 따라서 이것의 의미는 역사 혹은 세대. 자, 그리고 개인으로 끌고 와서는 뭐가 되는 거야? 인생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은 뭡니까? 자, 주제는 벌써 끝났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도시 노동자의 어두운 인생. 그게 바로 내용이 되는 거야. 그렇죠? 도시 노동자의 어두운 인생. 이게 주제입니다. 자, 그럼 극복 의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렇죠. 없죠. 마지막에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 갑니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아니야. 자, 즉 흐르는 것은 물뿐이랴. 아닙니다. 강물뿐 아닙니다. 우리가 저와 같아서, 우리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럼 우리가 흐르는 인생과 같아서. 자, 우리 동그라미. 강변 네모. 나가서 뭘 씻습니까? 삽 네모 치세요. 노동자를 알 수 있죠? 거기에 뭘 퍼다 버려? 슬픔을 퍼다 버려. 어디에? 강에. 그럼 강에 슬픔을 퍼다 버리면 강 자체가 뭘로 가득 차? 슬픔으로 가득 차. 근데 강은 뭐라 그랬어? 인생.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뭘로 가득 차? 슬픔으로 가득 차. 됐습니까? 여기 화자는 그냥 지금까지 가볍게 갈까? 그냥 뭘 느끼는 거야? 도시 노동자의 슬픔. 일이 끝나 저물어 세모. 어두워서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슬픔으로 깊어갔죠.
맞습니까? 혹은 어두움으로 깊어가는 강. 다른 말로 바꿔 인생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 동그라미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세모여서 됐죠? 어둡고 어두워서 색각바당 썩은 인생에 그래도 달이 뜨는구나. 됐죠? 자, 달은 뭐예요? 이건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희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대로 이어져 안 이어져? 안 이어져. 그렇지. 그러니까 헛된 희망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더 훨씬 더 편하겠죠. 달이 뜨는구나. 헛된 희망. 우리가 저와 같아서 달과 같아서 흐르는 인생에 슬픔으로 가득 찬 그 인생에 삽을 씹고 자 마지막에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만 잡아.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 그 먹을 것 없는 마을이니까 세모 잡아줘야지. 두 글자 뭐라고 쓸래? 가난. 그렇죠. 자 노력하니 안 하니 여기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 벗어나 안 벗어나? 안 벗어나죠. 그러니까 어두워 세모 잡고 돌아가야 된다. 결국 체념으로 마무리되는 거야. 이해 갑니까? 그래서 지속으로 가죠. 이렇게 선생님과 비슷하게 해석했으면 퍼펙트한 거예요. 진짜 잘했습니다. 자, 28번에 자,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3번으로 갈리는데요. 갈리는데 괴로워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자, 어떤 정확하게 그런 표현보다는 그렇죠? 간접적으로 좀 드러나 있는 거고요. 정확한 3번이 더 정확하다. 아주 잘했습니다. 자, 넘어가 봐. 29번 보면 거기 펜지꽃과 안개꽃 작아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작은 편. 그러니까 뭐 약한 이미지인 거야. 약한 이미지. 자, 정답은 4번입니다. 펜지꽃과 안개꽃의 원관념은 식구의 안식이 아니고 누구예요? 구자명. 그렇지. 구자명이죠.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사실 3번도 좀 애매하죠. 네. 그죠? 3번도 사실 좀 애매하죠. 왜냐면 기억 니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 식. 그러니까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구자명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할 때는 3번도 맞다. 그래서 3번, 4번이 정답이다. 3, 4번이 자 정답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겠니 얘들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판의식이 아니라 다른 말로 바꿔. 이걸 옳은 선지로 바꾸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 그래 이렇게 가야지. 잘했어. 자, 그 다음에 30번 갈게요. 30번에 이게 좀 어려웠는데요. 3번인데 강은 흐름의 속성이고요. 달은 반복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조? 대조가 아니죠. 그렇죠?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31번 볼게요. 되게 잘했어 이거 31번. 먼저 기억, 시간의 흐름이고요. 자, 리을, 반복이고요. 자, 미음, 비에 다른 말로 바꿔라. 슬픔. 그래. 잘했어. 그래서 절제되는.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가자.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영탄이 아닌 게 절제예요. 그럼 더 쉽게 갈게요. 정확한 정서 표현이 안 나와 있으면 됩니다. 슬프다 이렇게 안 나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잘했고요. 그 다음에 비읍, 자연물의 이미지와 자 삶의 자 경험을 결합해서 당대 현실, 고발 다른 말로 바꿔. 비판. 됐습니까? 비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가에서는 뭐였어? 뭐 펜지꽃 됐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안개꽃.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 나에서는 뭡니까? 강, 달. 자, 이런 것들을 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우리가 5번입니다. 자, 영웅소설의 원리하고 잠깐 쉴게요. 자, 이제 칠판 봐. 먼저 여러분들 거기 한번 읽어볼래? 48페이지에 보면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이어질 내용 있잖아요. 그쵸? 요거 한번 읽어봐. 시작. 선생님, 하늘에서 좌를 지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아, 오타야. 아, 좌를 지었대? 네. 오타. 그래, 어딨어? 그래. 섬세하네. 좋아.
이거 예전에 요 원리 한번 했었지. 영혼군남 소설의 원리. 그치? 아주 오래전에. 자, 다 읽었습니까? 자, 갑니다. 자, 고전소설은 총 4가지가 있어요. 가정사 소설, 애정소설, 영혼군담, 비판풍자. 선생님은 4가지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는 좀 더 다르게.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애정이 아니면 뭐야, 이거. 영혼군담 소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보통 영웅소설과 군담소설을 따로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럼 복잡하고요. 그리고 저 영웅군담 하나로 묶어도 돼요. 보통 영웅은 전쟁을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요거 쓸 시간 줄게. 이건 아예 쓸 시간을 줄게. 여기까지 쓸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쓸 거니까 그냥 봐. 자, 군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자세하게 해야지.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얘들아. 좀만 참아. 자, 군담이라는 것은 이건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고전소설이잖니? 고전소설이야. 자, 어느 시대? 조선시대. 자, 그럼 조선시대는 어떤 가치가 중심이니? 그렇죠. 유교적 가치죠. 그러면 저 소설에서는 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끌고 가야 돼. 자, 크게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대주의. 자, 2번째는 충입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는 것. 자, 저것이 영혼 군담 소설에 담겨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그래, 다 쓰면서 하네. 그래. 뭐 쓰면서 해도 괜찮아. 혹시 저 영웅 분담 소설 뭐 하는 위에. 네. 고전 소설. 조선의 소설입니다. 그래, 천천히 할 테니까 쓰면서 봐. 자, 1번. 사대주의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사대주의가 무슨 뜻이에요? 혹시 큰 나라를 섬기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호구가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졸지에 조선이 호구와트가 되는. 자, 그러면 저기 우리가 조선에서 큰 나라는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중국이죠. 자, 그럼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 볼게. 자, 송나라. 다음이 원나라. 자, 그 다음이 명나라. 그 다음이 청나라. 좋습니다. 이 둘. 송나라하고 명나라는 한족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라의 민족이에요. 유방이 세운 한나라. 그래서 그게 한 500년 이상 가면서 중국의 문화를 다집니다. 그래서 이걸 전통 한족이라고 해요. 진짜 중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이 됩니다. 한족이에요. 중국을 처음 통일한 게 진나라죠. 그치? 중국을 처음 통일한 게 진나라고요. 그 진나라의 왕이 바로 시황이죠. 그런데 시가 처음이라는 의미의 시기 때문에 진나라를 통일하면서 사실 중국 역대에 전설적인 8명의 임금이 있어요. 삼황오제라고. 그러니까 3명의 황과 5의 제가 있어요. 근데 그 중국을 통일한 게 누구야? 진시황이잖아. 그래서 진시황이 그래. 나는 걔네들보다 더 훌륭하지 않니? 그래서 나는 삼황과 오제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황제를 붙여서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라는 단어가 거기서 처음 나와요. 그러면서 얼마나 섬세했냐면 너희들은 나한테 폐하라고 부르고 나는 내 스스로를 짐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끌고 갑니다. 물론 결국에 과로사 하거든요. 과로사 플러스 수은 중독으로 이제 죽는데 어쨌거나 진나라. 그래서 진나라가 처음 통일국가이기 때문에
진나라 사람. 보통 뒤에 A를 붙으면, A를 붙이면 사람이거나 대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나라 사람들. 그래서 지금 우린 중국을 차이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요. 그럼 내가 뻥치겠니? 선생님 역사가 부전공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차이나. 이게 바로 진나라 사람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서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중국에선 그쪽을 진화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차이나.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럼 얘네들 뭘까? 자, 원나라. 자, 원나라는 무슨 족? 몽골족이에요. 그치? 그렇죠? 청나라는 무슨 족이에요? 여진족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황비용 이런 거 알아요? 이렇게 무술 영화 보면 나오는 애들 있어. 머리 이쪽에 이렇게 다 밀고 뒤에만 이렇게 꼰 애들. 변발한 애들. 걔네들이 여진족이야. 청나라. 그래서 여진족입니다. 여인족이라고. 미안합니다. 요즘 원피스 여인섬 파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자. 자, 여인섬 끝났어요. 끝나고 지금 이제 어인섬에 가 있어요. 지금 어인섬. 자, 청. 까먹었어. 자, 이거 뭐야? 여진족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병자을 한 이후에 우리를 선비족이라 부른다. 이렇게 스스로 칭하기도 했죠. 자, 그리고 고전 소설이 많이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질문 던질게. 토번이라고 하는데요. 토번. 자, 티읕, 비읕. 오, 그렇지. 티벳을 토번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자, 고전 소설은, 티벳, 라마교. 혹시 닥터 스트레인지인가? 걔가 가서 막 배우는 곳 있지. 거기가 티벳이야. 자, 그러면 토번이죠. 토번. 얘네들은 다 뭐라고 보는 거예요? 오랑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 부정? 부정. 따라서 고전 소설에서는 전부 다 주인공이 얘가 긍정이기 때문에 명나라 장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들. 이해 가죠? 얘네가 다 무조건 긍정이야. 그래서 주인공은요, 명나라 장수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나라나 송나라. 명나라 장수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수의 어떤 신분을 원수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국가원수 할 때 그 원수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고전 소설에 보시면 승상이라는 신분이 간간히 나와요. 승상. 승상은 황제가 있고요. 그 밑에 승상이 있고요. 그 밑에 왕입니다. 그러니까 승상이 우리 조선의 왕보다 훨씬 더 높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지? 자,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바로 첫 번째 사대주의입니다. 이게 담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과정, 플롯이 나올 거예요. 그죠? 뭐라고? 어디? 2번. 과정. 과정. 여기 이렇게 쓸 거고, 이렇게 쓸 거고,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넓게. 이게 전체 줄거리예요. 줄거리.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여기에 보통 이제 천상계를 보통 상정합니다. 천상계. 하늘나라예요. 자, 천상계. 이거 좀 강의 길게 해야겠다. 자, 천상계에서 이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가 지상계예요. 이걸 통해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천상과 지상을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두 글자로, 예전에는 강림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에는 적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강, 하늘에서 내려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왜 내려와? 이걸 거예요. 자, 아이템을 얻으면 뭐라 그래? 두 글자? 득템. 자, 그러면 죄를 얻어. 득죄라고 합니다. 자, 죄를 얻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저 말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죄를 얻어서 지상계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옛날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에서 이 지상, 지금 현실, 이곳은 어떤 곳인 거야? 유배지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늘나라 사람이었는데 하늘나라에서 죄를 지어서 내려와서 여기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되게 힘들잖아. 이거 자체가 지금 뭐를 치르고 있는 거야?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 지옥, 땅지자, 감옥, 옥자, 즉 땅 속의 감옥의 의미가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지옥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인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이 죄값을 모두 다 치러. 죄값을 치르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로 돌아가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누구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늘로 돌아가신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게 너무 신기해요. 동서양의 이런 인식과 이거하고 외계인을 엮어드릴게요. 미스테리를 엮어드릴게요. 그것을 잘 표현한 게 외계인이라는 우리나라 영화가 나왔던데 그거 잘 표현한 거예요. 그거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상계로 내려옵니다. 자, 따라서 그러니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자, 당연히 어떻게 탄생하겠니?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신기하게 탄생하겠지. 신기한 탄생이에요. 이걸 신기한 탄생이라고 합니다. 신기롭고 이상한 탄생 이런 뜻이야. 자, 혈통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혈통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고귀하겠죠. 고귀한 혈통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고전 소설은 전부 다 금수저 이야기죠. 그치? 귀족이나 왕족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그치? 이해가지? 자, 그러면 요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 줄게. 잠깐만. 여기까지 설명해 줄게. 자, 우선 대표적으로 여기까지 더 가자. 여기까지 더 가서 한 방에 설명해 줄게. 여기까지 더 가자. 자, 먼저 그럼 여기서 이제 1차 위기가 발생합니다. 1차 위기. 이때 천상계의 갈등이 여기까지 와요. 갈등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A라는 애하고 갈등을 맺어서 쫓겨나잖아요. 그럼 A도 같이 쫓겨나서 이 두 번의 위기가 나오는데 이 위기에 다 관여합니다. 자, 1차 위기예요. 1차 위기는 자, 어릴 적 위기입니다. 어릴 적 위기고요. 자, 이때 위기의 내용은 가족과 이별합니다. 특히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아버지와의 이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배를 가거나 아니면 죽음으로 나옵니다. 이게 어릴 적 위기입니다. 자, 됐어. 자,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여기까지.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에 보면 손오공은 외계인입니다. 외계인이어서 지구로 내려오죠. 적감, 정확하지. 자, 그런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죽어요. 프리저라는 애한테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자, 그래서 가족과의 이별에서 할아버지하고 살아가죠. 나중에 할아버지하고도 이별합니다. 이런 얘기야. 귀멸의 칼날에서는 어린 시절에 수술 팔던 탄지로가 어느 날 혈귀의 공격을 받아서 모든 가족이 다 죽어버립니다. 여동생 하나 빼고. 바로 어릴 적의 위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루토라는 작품에 보면 그 나루토라는 작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릴 적에 아주 갓난아기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루토를 위해서 죽어버려요. 대신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나루토 배에다가 구미의 힘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고아로 자라나죠. 주술회전에서는 거기 주인공이 가족이 누구밖에 없었어? 할아버지밖에 없었어. 근데 할아버지 죽죠. 이해갑니까? 즉 어린 시절에 가족과 이별로 시작해. 포켓몬스터에 보면 아버지란 존재는 나오지도 않아. 즉 편모로 시작하는 거야.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니? 요즘에 내가 보고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 아버지 존재 없고요. 어머니 아파요. 나중에 나온답니다. 그것이 여기 나와 이제. 그 나중에 나오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자, 원피스 볼게요. 자, 원피스 같은 경우도 거기 루피라는 애가 우선 어머니하고만 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어.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해군 중장인가요? 누구지? 이름이 뭐지? 거푸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못 박으면서 이야기해요. 사실 네 애비가 있는데
네 애비가 혁명군의 드라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루피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어떻게 사는 가족과의 이별 상황에서 편모나 편부로 자라는 거예요.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아에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됐어? 그래야 니들 이해하니까. 왜냐하면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본 거 있을 거 아니야. 자,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미도리야 이츠쿠라고 있어. 걔는 아버지 존재 자체가 없어. 어머니만 나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어떤 영웅과 관련된 그런 것은 어린 시절에 반드시 결핍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야. 이해하죠? 결핍으로부터 시작해서 얘가 결국 성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지? 자, 그런 거야. 여기까지가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혼자 이겨내기는 쉽지 않아. 그럼 반드시 누가 등장할 수 있다? 이걸 도와주는. 그래요. 조력자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볼 때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니를 고민하셔야 돼. 얘가 스스로 해결하는지 아니면 조력자가 나타나서 도와주는지. 근데 대부분은 조력자가 나타나요. 왜? 하늘은 얘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줍니다. 특히 이세계물 같은 거 보면 막 신이 나와서 도와주고 그러잖아. 자, 볼게. 가자. 조력자 유형은 3가지. 자, 조력자 유형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승상형 조력자가 나옵니다. 이 승상형이라는 것은 보통 아버지의 친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높은 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신분. 루피에서 그 원피스에서 보시면 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누가 나타나서 막 도와주거든요. 신분이 엄청나. 행콕 같은 경우는 칠무해고요. 징배 이런 애도 칠무해고요. 나중에 흰수염이나 샹크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높은 신분이 도와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 감옥을 털 때가 있습니다. 에이스를 구하겠다고. 감옥 거기 그 감옥 이름 까먹었는데. 그래서 그 감옥을 터는데 거기에서 이제 루피가 독을 뒤집어 쓰고 죽기 직전이거든요. 그때 얼굴 이따만 애가 나타나서 걔를 구해줘요. 걔를 막 구해줍니다. 걔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그래서 얼굴 이만해가지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결국 루피를 살려요. 조력자입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가장 총애하는 그 혁명군의 2대장이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승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깐만, 걔 이름 생각날 것 같아. 이반 코프인가? 그죠? 그런 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지? 알고 보니까 아버지와 관련된 높은 벼슬이었거나 그런 신분들이 나와서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오반도 있다. 저기 드래곤볼의 손오반이 손오공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전투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어요. 그 죽음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피콜로가 그 손오공의 친구거든요. 피콜로가 얘를 키우죠. 그러면서 이제 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사형이 있습니다. 자, 도사형이 나오는 순간 이제 얘에 대해 막 여러 가지 도술들을 막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너무 많죠. 이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저기 아까 주술회전에서는 고조 사토루라고요. 요이크 텐카이스네. 걔가 이것저것들 알려주죠. 자, 그 다음에 또 나루토에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륜안의 카카시. 다카무이하면서 하는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래곤볼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무천도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저것 무예들을 알려줍니다.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같은 경우에는 얘 누구지 얘? 이렇게 하고 나오는 애 있는데 웃는 애? 올마이트. 걔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줍니다. 즉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력자들이 늘 나와요. 이걸 쭉 얘기 듣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애니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반드시 이런 유형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뻔해지는 거야. 이거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류의 흐름이 정말 재밌더라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지? 아주 많습니다. 도사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월적 존재입니다. 초월적 존재. 이거는 당연히 선녀나
부처는 잘생겼죠? 부처 핸섬. 자, 선동, 신선의 아이, 그 다음 자연물이 등장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연물. 특히 자연물은 예를 들어서 쉽게 갈게. 견우와 직녀의 욕망은 뭐야? 둘이 만나는 거지. 근데 뭐 때문에 못 만나? 은하수 때문에. 그러면 이 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자, 자연물이 나와서 다리를 놔줍니다. 그걸 뭐라 그래? 오작교. 그렇지. 까마귀와 까치가 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걔도 조력자가 되는 거야. 자, 주몽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졸본주 쪽으로 탈출하려고 하는데 강이 가로막았어. 그때 갑자기 잉어하고 자라가 도와주는 거야. 그렇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자연물도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숙향전 같은 거 보면 파랑새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파랑새가 등장해서 얘가 배고파하는 것을 나아지게 만듭니다. 혹시 스즈메의 문단속 아니? 스즈메의 문단속이라고 있어. 거기 보면 다이진이라는 애가 나와. 다이진. 고양이거든요. 되게 귀엽거든요. 물론 오해를 하지만 알고 보면 그 다이진이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 가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 게 다 조력자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만화 이런 데서 막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말은 뭐 몰라도 돼. 이게 쭉 나왔어. 선생님 덕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2차 위기. 이제 2차 위기로 갑니다. 그냥 좋아할 뿐. 자, 2차 위기는 이제 성장 후의 위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 자, 질문 던질게. 얘는 개인적이냐, 사회적이냐? 얘는 개인적이잖아. 이제 사회적으로 갑니다. 사회적으로서 뭐의 위기? 국가의 위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 신분이 대원수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의 신분이 대원수. 그러니까 대원수라는 것은 엄청난 장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비로소 여러 가지 도수를 부리거나 그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가자. 주인공의 비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주인공의 비범성.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성질 이런 것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적장의 능력이 셀 때예요. 적장의 능력이 너무 세잖아요. 그럼 위기에 빠지거든요. 자, 적장의 능력이 너무 셀 때입니다. 이거는 뭐 만화 보면 뻔한 거죠. 얘 힘들게 이기면 다른 애 더 대단한 애 나오고 그러면서 주인공은 성장하고 그렇죠? 이게 늘 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주인공이 도술 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린 비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이게 좀 더 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조력자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결국 보세요. 2차 위기가 해결되고 나서 1차 위기가 해결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2차 위기, 즉 나라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뭘로 가는 거야? 한 글자. 나라를 구했어.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유교적이죠. 자, 그런데 나라를 구하고 나서 얘가 해결돼요. 그래서 아까 누가 얘기했나? 나중에 아버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나중엔 다시 만나.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해 가죠? 그러니까 늘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 그래서 요런 얘기들이 너무나 재밌으니까 요즘 나오는 그 어떤 많은 이야기들 중에는 요런 것들을 살짝 비틀어. 예를 들어서 중심 인물이거나 조력자였는데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욱더 몰입하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원피스에서 에이스가 죽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꼭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비틀어버려. 이걸 비틀어버리고. 또 아니면 최근에는 이 녀석을 비틉니다. 적장의 능력이 센 거. 그래서 주인공이 힘들게 한 단계 올라서면서 성장하는 걸 비틀어버려요. 압도적인 1인자가 등장합니다. 주인공 자체가. 그게 원펀치맨이야. 한 방에 다 끝내버려요. 그런 것들을 비틀면서 사람들을 더욱더 몰입하게 만드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영웅군남 소설 같은 경우는 이게 다야. 자, 이때 마지막 하나 가자. 이 파트 요 정도에서 우리가 영웅이 남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 어떤 영웅이 있을 수 있겠니?
그래, 뭐, 게이 영웅도 있을 거고, 그지? 뭐, 레즈비언 영웅 뭐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고전 소설에서는 뭐예요? 여성 영웅이 등장할 수 있다. 여성 영웅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잠깐만, 진산이면 니들 박시전 배웠을 거 아니야? 네. 그래, 박시전 배웠잖아. 여성 영웅. 자, 여성 영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위기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냐면 누구랑 싸울까? 오, 그래요. 정확합니다. 남성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질문. 이 남성이 상징하는 게 뭐야? 조선의 부조리. 가부장제? 그렇지, 가부장제. 좋습니다. 이걸 상징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겨내죠. 그래서 여성 영웅이들 뭐 하는 거야? 남자 옷을 입죠. 그것을 우린 뭐라고 합니까? 남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의 복색, 남복. 이게 다야. 영웅군단 소설. 이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 그러니 우리가 정리할까? 보통 이 부분에서 중량을 잡아줍니다. 중량을 잡아주고 앞쪽은 보통 어릴 적의 위기를 던져줍니다.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전쟁 얘기가 나와줘요. 이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조력자가 등장하니 안 하니를 중심으로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예측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조력자의 등장.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자, 선지화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에게 쭉 정리해 준 거 있잖아요. 전부 출제됐던 것을 내가 하나로 묶어준 거예요. 지난 30년간 출제됐던 것들을. 알겠지?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모든 단어들입니다. 알겠어? 이거 다 적었니? 이거 다 적었어? 잠깐 쉽니다.